어느 맑은 날 저녁, 노승은 사찰의 오래된 처마 밑에 앉아 법을 구하러 온 신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개를 키우는 것과 내세의 운명이 가진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였다. 지장보살이 일찍이 가르침을 내렸는데 인간과 개의 인연은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품종이 다른 개는 주인이 죽은 뒤 윤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무슨 품종인지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노승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저 고귀하고 우아한 품종의 개들과 저작거리의 평범한 토종개들이 이끄는 인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아시는가? 왕밍은 올해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의 삶은 출근과 퇴근,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이 전부인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다. 왕밍은 늘 자신의 삶에 무언가 빠져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퇴근길에 길 잃은 시바견 한 마리를 만났다. 그 시바견은 꾀죄죄한 몰골이었지만 눈만은 밝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개는 왕밍을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듯했다. 본래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왕밍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인연으로 이 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다. 길을 잃었니? 왕밍은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물었다. 시바견은 꼬리를 흔들며 나지막이 낑낑거렸다. 그 순간 왕밍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이 시바견을 거두기로 한 것이다. 왕밍은 시바견에게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의미로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덩이는 금세 새 집에 적응했고 매일 왕밍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뜨겁게 그를 맞이했다. 왕밍의 삶은 복덩이로 인해 다채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일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주말, 왕밍은 복덩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서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을 만났다. 노인은 벤치에 앉아 손에는 염주를 쥔 채 무언가 되뇌고 있었다. 복덩이는 노인을 보자마자 목줄을 뿌리치고 달려가 노인의 다리에 친근하게 몸을 비볐다. 왕밍은 황급히 달려가 사과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 개가 좀 무례했네요. 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복덩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네. 이 녀석이 영특하구먼. 노인은 왕밍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젊은이, 이 개와 인연이 있구먼. 왕밍은 조금 놀라 물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인은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는가? 불교에서 지장보살께서 일찍이 가르침을 내리셨는데 사람과 개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인과가 드러난 것이라네. 살아서 개를 키우면 죽어서 어떤 인과가 따르는지 여기에는 깊은 학문이 있다네. 왕밍은 노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어르신,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 닿았으니 조금 알려주지.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죽은 뒤 그 영혼은 생전의 행위와 마음가짐에 따라 다음 생에 갈 곳이 정해진다고 하셨네. 그리고 개를 키우는 것은 특별한 인연의 한 종류이지. 개의 종류에 따라 주인이 죽은 뒤 환생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다네. 왕밍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제가 키우는 시바견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노인은 직접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개의 본성과 주인의 교감에서 비롯된다네. 모든 개는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들이 주인의 마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정한 인과를 형성하는 것이지. 왕밍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복덩이를 바라보며 이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시바견이 자신에게 어떤 인과를 가져다 줄지 궁금해졌다.
그 후로 왕밍은 그 신비로운 노인을 다시 만나고 싶어 자주 복덩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지만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의 말은 왕밍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불교와 인과 윤회에 관한 지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복덩이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다. 복덩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왕밍은 자신이 더 인내심이 강해지고 주변 사람과 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동네의 유기동물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동물보호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다. 왕밍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정화되고 더욱 평화롭고 자비롭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왕밍은 책장을 정리하다 낡은 불경 한 권을 발견했다. 그는 언제 이 책을 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책장을 넘긴 그는 그것이 지장보살에 관한 경전이며 마침 개를 키우는 것과 인과에 대한 기록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과 개는 인연이 있으니 그 원인은 전생에 있고 그 결과는 내세에 있다. 개의 종류가 다르면 그 성품 또한 다르니 주인과의 인연도 저마다 깊고 얕음이 있다. 주인이 개를 대하는 마음이 내세의 복보를 결정할 것이다. 왕밍은 읽을수록 빠져들었다. 그는 책의 다양한 품종의 개와 인과의 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경비견, 저먼 셰퍼드, 보더콜리 등을 키우는 사람은 내세에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반려견, 푸들, 비숑 등을 키우는 사람은 내세에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며 작업견, 허스키, 시바견 등을 키우는 사람은 내세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된다고 했다. 왕밍은 계속 읽어 내려갔다. 책에는 주인이 개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 또한 내세의 복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개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내세에 복이 많고 개를 학대하는 자는 내세에 재앙이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왕밍은 복덩이를 돌보는 것이 단순히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세를 위해 복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밍과 복덩이의 정은 더욱 깊어졌다. 복덩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왕밍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다. 왕밍이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면 복덩이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고 그가 우울해할 때면 온갖 방법으로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한 번은 왕밍이 병에 걸려 열이 났을 때 복덩이는 밤새도록 그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런 충성심과 관심에 왕밍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사람과 개 사이의 인연이 정말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2년 후 왕밍은 우연한 기회에 도시 외곽에 지장보살을 모시는 오래된 사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사찰로 향했다. 사찰은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고즈넉하고 평온했다. 왕밍이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고 사찰 안에는 향불이 피어오르고 몇몇 신도들이 경을 외고 있었다. 왕밍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경이 끝나자 나이든 승려 한 분이 왕밍에게 다가와 말했다. 보아하니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듯한데 혹시 무슨 번뇌라도 있으십니까? 왕밍은 승려의 통찰력에 놀라며 자신의 의문을 털어놓았다. 스님, 지장보살께서 개를 키우는 것과 인과에 대해 내리신 가르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승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특별한 질문이시군요. 지장보살께서 참으로 그 방면에 대한 가르침을 내리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니 필시 불법과 인연이 있으신 분이겠지요. 승려는 왕밍을 선방으로 초대해 차를 권하며 그곳에서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승려는 말했다. 지장보살께서는 크나큰 자비로 육도의 모든 중생을 살피시며 온갖 인과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사람과 개 사이에는 전생의 인연이 얽혀 있지요. 왕밍이 물었다. 그렇다면 품종이 다른 개는 주인의 내세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승려가 답했다. 그것은 개의 본성에서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개는 육도윤회에서 축생도에 속하지만 인간 세상의 중생들과는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종이 다른 개는 그 성격과 특성이 다르므로 주인과 형성하는 인연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승려는 이어서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저먼 shepherd나 도베르만처럼 충성스럽고 주인을 지키는 품종의 개를 선하게 대한 주인은 내세에 충의로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보더콜리나 푸들처럼 총명하고 영리한 품종의 개를 둔 주인은 내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생각이 민첩해집니다.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처럼 성격이 온화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품종의 개를 둔 주인은 내세에 온화한 사람이 되어 인복이 많아집니다. 왕밍은 자신의 시바견 복덩이를 떠올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시바견 같은 품종은 어떻습니까? 승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바견은 성격이 독립적이고 영리하며 총명하고 충성스러우면서도 개성을 잃지 않습니다. 시바견을 키우는 사람은 내세의 주관이 뚜렷하고 영리하며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왕밍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승려는 말을 이었다. 지장보살께서는 또한 개를 키우는 것이 단지 내세의 환생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돌보고 선하게 대함으로써 사람은 자비심, 인내심, 책임감을 기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질은 한 사람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내세의 복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개를 학대한다면요? 왕밍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승려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길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내세에 반드시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동물은 비록 축생도에 속하지만 그들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바로 악업을 쌓는 것입니다. 왕밍의 마음속에 경외심이 일었다. 그는 자신이 복덩이를 늘 선하게 대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승려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아하니 당신은 동물을 선하게 대하는 분인 듯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보이자 수행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밍은 승려의 말을 되새기며 마음속이 온기와 힘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계속해서 복덩이를 잘 돌보고 자신의 사랑을 더욱 넓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생명을 돕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오자 복덩이가 신나게 그를 맞이했다. 왕밍은 몸을 낮추고 복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복덩아,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내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돌봐줄게. 복덩이는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그의 손에 다정하게 몸을 비볐다. 바로 그 순간 왕밍은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내세가 어떻든 복덩이와 나눈 이 정은 생사를 초월하여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왕밍의 친구 리창이 찾아왔다. 리창도 최근 눈뭉치라는 이름의 사모예드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개 키우는 경험을 나누던 중 왕밍은 무심코 개를 키우는 것과 인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너 이런 걸 믿어? 리창은 조금 놀란 듯 말했다. 난 내가 줄곧 무신론자인 줄 알았는데. 왕밍은 웃으며 말했다. 완전히 믿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 적어도 복덩이와의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지. 리창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럼 내 말대로라면 내가 키우는 사모예드는 내 다음 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왕밍은 승려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사모예드는 온화하고 친절하며 활력이 넘치니까 사모예드를 키우는 사람은 다음 생에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개를 어떻게 대하느냐야. 리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네. 생각해보니 눈뭉치를 키우면서 나도 확실히 인내심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챙기게 된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그들은 생명, 책임, 그리고 사랑에 관한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화를 통해 왕밍은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혔다. 내세가 있든 없든 생명을 선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미덕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왕밍과 복덩이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복덩이는 길 잃은 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견이 되어 왕밍과 함께한 지 5년이 되었다. 왕밍 또한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역사회 동물 보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늘 예측 불허했다. 어느 날 밤, 왕밍이 복덩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통제를 잃은 차 한 대가 길 건너편에서 길을 건너려던 어린 여자아이를 향해 돌진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복덩이는 목줄을 뿌리치고 여자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밀쳐냈고 자신은 그 차에 치여 멀리 튕겨나갔다. 왕밍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복덩이에게 달려가 개를 품에 안았다. 복덩이의 숨결은 미약했지만 그 눈은 여전히 밝게 빛나며 마치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왕밍은 눈물을 쏟으며 황급히 복덩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검사 후 복덩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 즉시 수술이 필요하지만 살아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왕밍은 수술실 밖을 지키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그 승려의 말과 인과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는 복덩이의 이 행동이 개의 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지만 복덩이의 용기와 이타심이 이미 보통 동물의 본능을 초월했다는 것을 알았다. 3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왕밍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는 수술실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복덩이를 안아 올렸다. 복덩이의 몸은 이미 차가워졌지만 왕밍은 개가 마치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 평온한 표정에 왕밍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진정되었다. 그날 밤 왕밍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복덩이가 어린 남자아이로 변해 금빛으로 빛나는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다리 끝에는 지장보살이 서서 자비롭게 복덩이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복덩아, 왕밍이 꿈속에서 외쳤다. 남자아이는 왕밍을 돌아보며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그 여자아이를 구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왕밍은 꿈에서 깨어났고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다. 이것이 단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꿈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복덩이가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기로 했다. 복덩이를 기리기 위해 왕밍은 작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짓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저축을 쏟아부어 복덩이와 같은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보호소가 문을 여는 날, 그 신비로운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왕밍 앞으로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참 잘했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길 중생에게 선을 행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지. 자네의 복덩이는 이미 좋은 곳으로 갔고 그 영혼은 육도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걸세. 왕밍은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복덩이의 일을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은 신비롭게 웃었다. 인연이 만나고 흩어지는 것은 모두 정해진 이치가 있는 법, 자네와 복덩이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내세에 다시 만나게 될 걸세.
그때는 아마 역할이 바뀌어 그 아이가 자네를 돌보게 될지도 모르지.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몸을 돌려 떠났고 왕밍은 그 자리에 서서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날 이후로 왕밍의 삶은 천지개벽과도 같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그는 개를 키우는 종류가 정말로 한 사람의 넷의 환생을 결정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그를 깊이 매료시켰다. 왕밍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각지의 사찰을 방문하여 고승들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더 많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왕밍은 외딴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100살이 넘은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는 꿈에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몽승이라 불렀다. 몽승은 마을 밖의 허름한 초가집에 살고 있었는데 왕밍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몇 마리의 토종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왕밍을 본 몽승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 때문에 온 것이겠지? 왕밍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몽승은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뒤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60년 전 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이었네. 약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동물을 학대하며 즐거워했지. 한 번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의 개 몇 마리를 독살했네. 몽승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끔찍한 꿈을 꾸었네. 꿈속에서 나는 개로 변해 사람들에게 쫓기고 학대당하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지.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 지장보살께서 나타나셨네. 몽승은 말을 이었다. 지장보살께서는 내가 동물을 학대한 죄로 죽은 뒤 개로 환생하여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하지만 만약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하셨지. 왕밍은 진지하게 들었다. 몽승의 말은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복덩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절로 존경심이 우러났다. 몽승은 계속해서 말했다. 지장보살께서는 또한 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 하나를 알려주셨네. 개를 키우는 종류와 내세의 환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지. 이는 단지 품종마다 성격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과 인간의 인연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왕밍이 조급하게 물었다. 몽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길 티베탄 마스티프, 저먼 셰퍼드 같은 경비견들은 성격이 충성스럽고 용감하여 주인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면 내세의 장군이나 경찰 등 사회를 지키는 직업을 얻어 존귀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고 하셨네. 허스키, 알래스칸 멜러뮤트 같은 썰매개들은 성격이 강인하고 불굴의 의지를 지녔으니 주인은 내세의 굳세고 과단성 있는 사람이 되어 역경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셨지. 보더콜리, 벨지안 셰퍼드 같은 목양견들은 영리하고 배우는 것을 잘하니 주인은 내세의 학자나 교사 같은 지식인이 된다고 하셨네. 골든 리트리버, 네브라도 같은 사냥개들은 성격이 온화하고 사람을 잘 따르니 주인은 내세의 자선가나 의사 등 남을 돕는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하셨네. 왕밍은 자신의 시바견 복덩이를 떠올리며 물었다. 그럼 시바견은요? 몽승은 미소 지었다. 시바견은 일본이 원산지인 오래된 품종으로 성격이 독립적이고 경계심이 강하며 충성스럽지. 시바견을 키우는 사람은 내세의 장인, 예술가 또는 독립적인 사업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네. 그들은 대개 강한 개성과 창의력을 지니고 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바견은 영성이 매우 높아 주인과 특별한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는 걸세.
만약 주인이 시바견과 깊은 유대를 쌓았다면 내세에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네. 여기까지 듣자 왕밍은 그 신비로운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기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몽승은 왕밍의 표정을 보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지장보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이라네. 개를 키우는 종류가 내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라는 것. 개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품종을 키우든 내세에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고 개를 학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귀한 품종을 키워도 내세에 나쁜 과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지. 그렇다면 복덩이처럼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개는 어떤 특별한 인과가 따를까요? 왕밍이 물었다. 몽승의 눈이 지혜의 빛으로 반짝였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길 동물이 만약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을 구하고 본능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을 보인다면 그 영혼은 승화하여 내세에 바로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특별한 사명을 지닌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네. 그리고 그 주인은 그처럼 고결한 동물을 길러냈기에 내세에 특별한 복보를 받게 될 것이네. 왕밍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따뜻함이 차올랐다. 그는 복덩이가 정말로 꿈에서 본 것처럼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몽승은 왕밍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이러한 말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네. 불법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그 본성은 비어있다고 가르치지. 모든 인과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고정불변이 아니네. 중요한 것은 개를 키우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자비, 책임,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수행일세. 왕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몽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떠나려 할 때 몽승이 그를 불러 세웠다. 젊은이, 보니 자네는 불법과 인연이 깊구먼. 물건 하나를 주겠네. 몽승은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상을 꺼냈다. 그것은 지장보살상이었는데 받침대에는 작은 개 한 마리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내가 여러 해 전에 조각한 것인데 인연 있는 사람을 계속 기다려왔네. 오늘 이것은 자네의 것이 되어야 할 듯하네. 왕밍은 나무 조각상을 건네받자 손바닥에서부터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중하게 몽승에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도시에 돌아온 후 왕밍은 몇 년간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하여 지장보살의 가르침, 생전에 개를 키우면 사후에 어떤 인과가 따르는가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었다. 책에서 그는 다양한 품종의 개와 내세의 환생 관계, 그리고 동물을 선하게 대함으로써 복보를 쌓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책이 출판된 후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과 개의 관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선하게 대하고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왕밍의 보호소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바로 16,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자신을 샤오이라고 소개하며 왕밍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다. 나에게 무엇을 감사하다는 거죠? 왕밍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샤오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5년 전에 제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시바견 한 마리가 저를 구해줬어요. 나중에 그 개의 이름이 복덩이고 아저씨의 개였다는 걸 들었어요. 왕밍은 샤오이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 비통했던 밤이 떠올랐다. 샤오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고 후에 제 삶은 크게 변했어요.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중에는 수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꾸게 됐죠. 최근에 아저씨의 책을 읽고 아저씨와 복덩이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왕밍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샤오이에게 복덩이에 대한 모든 것과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샤오이는 넋을 잃고 듣다가 마지막에 말했다. 저는 복덩이가 지금 분명 좋은 곳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왕밍은 몽승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밍의 보호소는 점점 커져 그 지역의 유명한 동물 보호 기관이 되었다. 그는 더 많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고 개와 사람 사이의 기묘한 연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노인은 네브라도 안내견을 키웠는데 개가 죽은 후 꿈에서 개가 의사가 되어 환자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어떤 경찰관은 저먼 셰퍼드를 키웠는데 개가 죽은 후 임무 수행 중에 여러 번 개의 존재를 느끼며 마치 아직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어떤 화가는 보더콜리를 키웠는데 개가 죽은 후 화가의 창작 스타일이 갑자기 변하여 작품 속에 종종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왕밍으로 하여금 사람과 개 사이의 인연이 정말로 평범하지 않으며 지장보살이 가르친 것처럼 그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인의 삶, 심지어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게 했다. 10년 후 왕밍은 이미 40대 중반을 넘었고 그의 보호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물 보호 단체로 성장하여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집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책 또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많은 애견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왕밍은 보호소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바로 티베트에서 온 한 고승이었다. 고승은 왕밍에게 그의 책을 보았고 특별히 방문하러 왔다고 말했다. 책은 참 잘 쓰셨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승이 말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내세의 환생에 집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 간의 상호 연결과 영향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며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존중받고 선하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왕밍은 겸허하게 고승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불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었다. 고승은 그에게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당신은 보호소를 통해 그토록 많은 동물을 도왔으니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고승이 말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입니다. 왕밍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고승은 떠나기 전에 그에게 염주 한 주를 선물하며 특별한 장소에서 의식을 거친 것이니 왕밍의 수행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서 왕밍은 정신적 차원의 수행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자주 보호소에서 조용히 앉아 명상하며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느꼈다. 때로는 복덩이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그 익숙한 따뜻함과 친밀함은 복덩이가 결코 진정으로 떠나지 않았다고 느끼게 했다. 어느 날 밤, 왕밍은 유난히 선명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한 젊은이가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다리 반대편에는 지장보살이 있었다. 젊은이는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내세에 다시 만나요. 왕밍은 잠에서 깨어난 후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꿈속의 젊은이가 복덩이의 환생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복덩이와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으며 내세에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었다. 몇 년이 더 흘러 왕밍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보호소는 전국 최대의 동물 보호 기지가 되었고 매년 수천 마리의 동물이 이곳에서 구조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보호소에 와서 장기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다고 신청했다. 이 자원봉사자의 이름은 리프였고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왕밍은 리프와 대화하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보호소의 개들이 리프에게 유난히 친근하게 굴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계심이 강한 개들조차 리프를 보면 이상할 정도로 온순해졌다. 왕밍은 몽승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추측을 했다. 혹시 리프가 복덩이의 환생일까? 왕밍은 자신의 추측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리프를 특별히 돌보며 동물 보호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르쳐 주었다. 리프는 배우는 속도가 빨라 금세 보호소의 든든한 조수가 되었다. 한 번은 왕밍이 리프에게 왜 동물 보호에 그토록 열심인지 물었다. 리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동물, 특히 개와 특별한 연결이 있다고 느꼈어요. 때로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제 느낌이에요. 왕밍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리프와 복덩이 사이에 정말로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새 왕밍은 60을 넘겼다. 그는 보호소의 일상적인 관리를 리프에게 맡기고 자신은 명산대차를 찾아 불법을 깊이 연구하며 유랑하는 삶을 시작했다. 한 오래된 사찰에서 왕밍은 그 신비로운 노인, 바로 그가 오래전 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을 다시 만났다. 노인은 전혀 늙지 않은 듯 여전히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신은 맑았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의 공덕이 이제 원만해져서 지장보살께서 자네를 매우 만족스러워 하신다네. 왕밍이 놀라서 물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신비롭게 웃었다. 나는 단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 인연 있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자네의 길은 참으로 특별했네. 평범한 사람에서 수행자로 변했으니 이 모든 것은 자네와 복덩이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지. 왕밍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복덩이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를 수행의 길로 이끈 사자였다. 그럼 리프가 정말 복덩이의 환생인가요? 왕밍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인의 눈에 웃음기가 스쳤다.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자네 마음속에 있네. 그가 복덩이의 환생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네들의 인연이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일세. 왕밍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은 동물까지도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네. 그들이 인간과의 교류를 통해 본능을 초월한 지혜와 자비를 보일 때 그들의 영혼은 승화되는 것이지. 복덩이가 그 여자아이를 구하며 이타적인 위대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 영혼이 자연히 승화된 것이네. 왕밍은 복덩이가 샤오이를 구하기 위해 희생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노인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미소 지었다. 형식과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비와 지혜일세. 자네는 보호소를 통해 그토록 많은 동물을 도왔으니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수행을 한 것이야. 왕밍은 감사하며 노인에게 허리를 숙였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땅에 염주 한 줄만이 남아 있었다. 왕밍은 염주를 주워들자 그 위에 지장보살의 가르침, 삶과 죽음은 모두 인과에 따르니 모든 중생을 선하게 대하라 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호소로 돌아온 후 왕밍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리프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리프는 진지하게 듣고 마지막에 말했다. 제가 복덩이의 환생이든 아니든 저는 선생님의 일을 계속 이어받아 더 많은 동물을 도울 겁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왕밍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리프의 관리 아래 보호소가 더욱더 발전할 것임을 알았다. 몇 년 후
왕밍은 어느 고요한 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복덩이가 구해주었던 샤오이는 이제 수의사가 되어 있었고, 보호소를 통해 집을 찾은 수많은 동물들의 주인들, 그리고 왕밍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유기동물 애호가들도 참석했다. 모두가 평생을 동물 보호에 헌신한 이 노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리플은 왕밍의 유품 속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왕밍이 생전에 그에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서 왕밍은 복덩이와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대해 깨달은 바를 상세히 설명했다. 편지 마지막에 왕밍은 이렇게 썼다. 내가 복덩이의 환생이든 아니든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 생전에 개를 키운 뒤의 인과는 단순한 선악의 보응이 아니라 생명 간의 상호 영향과 전승이다. 나는 내가 이 전승을 계속 이어가 더 많은 생명을 돕고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전해주기를 바란다. 리프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중하게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보호소 뜰로 나갔다. 그곳에는 왕밍이 직접 심은 보리수 한 그루가 있었다. 리프는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명상하며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왕밍이 말한 생전에 개를 키운 뒤의 인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듯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생명 철학이며 생명 간의 상호 연결과 영향에 대한 깊은 인식이었다. 달빛이 물처럼 보리수 위에 쏟아져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고요한 밤, 리프는 마치 먼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익숙한 개 짖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개를 키우는 것과 내세의 인과가 가진 깊은 연관성을 드러낸다. 품종이 다른 개는 주인의 각기 다른 환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의 품종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이다. 동물을 선하게 대하고 마음의 자비를 품는 것은 복을 쌓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인생을 빛나는 저편으로 이끌어준다.